구라돌이 너는 듣보잡인데 이렇게 토론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 개장. 이 친구 중에 김새끼라고 있죠? 텔레토비. 너 왜 안 불러? 그 친구는 텔레토비 주제가도 부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친구 이름은 김새끼가 아니라 이새끼다 이 새끼야. 미안합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항상 꼬리 자르기 하시잖아요. 저런 애야말로 텔레토비 주제가 부를 자격도 없어요. 호르나 이 개같이. 내가 인간이 내가 얼마나 기다려. 크든 작든 멘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떡실신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그날의 멘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은 토론 미친 듯이 수첩을 보강하여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음 토론의 제물로 구라돌이를 바칠 차례입니다. 바친다. 여성 반장 후보 기호 1번. 전 또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지? 토론 2번 더 남았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 뒤에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토론회 보고 불리하니까 이제 기회조차 주면 안 되겠다 하시니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입니다. 이제 열흘 뒤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건희, 정몽구 회장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한 황유미 씨, 26 청춘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낡은 반도체 공정, 유독약품이 유미 씨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머리가 모두 빠진 유미 씨는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미 씨 말고도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투병 중인데 삼성은 고집스럽게도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도 삼성 편을 듭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였던 그가 해고된 것 28살입니다. 지루한 소송, 대법원을 2번이나 오가는 동안 그는 이제 36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각 2분이고요. 먼저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주인공 남자친구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민생의 위기, 또 갈등과 분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나는 분마다 정말 살기 힘들다,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생활비에 또 아이들 교육비에 이자 부담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이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돈이 안 돈다고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정치를 1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938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 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20만 명의 그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그것을 그 장기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바꿔주고 또 일반 채무자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님도 그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그 채무 인수와 처리를 그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후보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70% 채무 감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이런 빚을 지게 되는 이유들이 생활비, 의료비 또는 드물게 또 학자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70%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 IMF 체제 하에서 15년 동안 내려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IMF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농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탕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 정책을 발표하시는 것이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책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서민은행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은행들을 민영화하고 외국 자본이 66.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투기 자본을 팔 것이 아니라 서민은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은 저희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질문과 답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하시고 박근혜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제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 채무 감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이제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대형 병원 이런 청소용역 노동자들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다 용역업체들은 다 이 최저임금만 하죠.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4,580원. 내년은 얼마인가요?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네.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해하신 알겠습니다. 서민들 말씀 잘 말씀 들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경제 어렵지 않다던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재벌 기업들 호황이어도 정부, 보수 언론, 재벌은 늘 지금이 어렵다, 위기다, 모두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말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분들 재벌이 아니라 서민들이지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5년 전에 IMF 사태로 정리해고제도 들어와서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외국 투기 자본에 넘어가니까 수익성만 추구했고 금리 제한 풀려서 일본의 사채업자들이 상륙하니까 금융소외자 800만 명 됐습니다. 투기 자본이 땅으로 돈을 벌려고 뉴타운 광풍 일으켜서 횡재하고 재벌 건설사 호황 누리는 동안 서민들은 2배로 오른 전셋값에 못 버티고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IMF를 빌미로 서민들에게는 더 양보하라고 하면서도 투기 자본과 재벌은 호주머니를 채웠고 이제 급기야는 들어올 때도 자유롭게 빠져나갈 때도 마음대로 나가겠다고 한국 법까지 바꾸겠다고 한미 FTA 밀어붙여서 새누리당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서민들 위기를 탈출하려면 IMF 사태로 만들어진 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리해고 제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없애고 금리 제한에서 사채업 번성 막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구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도 그대로 두고는 빚 돌려막기, 폭탄 돌리기 될 뿐입니다.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정희 후보께서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문재인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